수의사의 추천 정보 펫초이스.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반려동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늘 함께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이게 십자인대 타이어이 될까요? 네. 이렇게 작은 소형견도 전십자인대 타이어이 많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전십자인대 파열은 슬개골 탈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병되는 강아지 무릎 관절 질환으로 갑자기 무릎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릴 때 자주 발생하고 교통사고나 낙상과 같은 외상, 과격한 운동, 노령, 비만 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보호자가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까지 발전할 수 있고 슬개골 탈구와도 연관이 깊어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 거죠. 해당 수술은 관절 구조 자체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강아지의 현재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해 적용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수술로 이를 위한 전문 장비 및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 동물 메디컬 센터의 노하우로 수술이 마무리되고 수술은 잘 된 거겠죠? 이어 진행된 수술. 다른 동물병원에서 전원했다는 반려견. 어떤 질환으로 이곳을 찾은 걸까요? 얘는 또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한 3군데 정도의 병원을 거쳤다가 저희 병원에 왔는데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을 소개시켜줬어요. 쉴 틈 없이 다음 수술에 들어가는 김세훈 수의사. 여기 구멍에 몇 자리 들어가? 핀 한번 넣어볼까? 그렇게 수술이 진행되고 얘가 거의 6kg 가까이 돼서 슬관절의 역학적 구조를 변화시켜 안정을 도모하는 수술인 만큼 오차 범위 없이 진행되어야 성공적인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6을 박아도 될 것 같은 6kg는 그러는데 제 것도 14면 될 것 같은데 후배 수의사의 수술을 지켜보는 정인성 원장. 십자인대 파열은 비만이나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적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식이관리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해 인대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슬개골 탈구가 있는 반려견이라면 조기에 교정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십자인대 파열 수술이 끝날 쯤 다시 수술 장비를 챙기는 김세훈 수의사. 해당 반려견의 경우 십자인대 파열과 함께 슬개골 탈구까지 동반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아이도 지금 8살 정도 되는데 이번 수술한 환자가 아마 임상 증상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또는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 없으니까 슬개골 탈구란 걸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개골은 무릎 관절을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이 슬개골이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 상태를 슬개골 탈구라 하는데 선천적으로 슬개골이 쉽게 탈구될 수 있고 다리에 무리를 주는 점프 등의 생활 습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슬개골 탈구, 즉 슬개골은 사람으로 말하면 무릎이거든요. 근데 무릎이 안쪽으로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저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가서 조치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는 무릎이 빠졌다 그러면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강아지한테도 상당히 무섭고 어려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임상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반려견이 보행 이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주기적으로 보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슬개골하고 십자인대가 같이 올 수 있나요?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이 십자인대 파열될 확률이 높아요.
슬개골을 방치하면 이렇게 십자인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죠. 수술이 마무리되고 마취에서 깬 반려견. 엑스레이 좀 찍을까요? 수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되는데 전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 재활 관리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예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반려견 상태에 맞춰 재활 치료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수술로 끝이 아니라 수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현직에 계신 수의사분들은 신체 검사만으로도 손쉽게 그 슬개골 탈구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나타난 임상 증상은 다리를 잘 못 딛는 거죠. 그런데 딛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걷다가 1, 2, 3 스텝 하고 다리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다리 들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임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은 동물 메디컬 센터. 진료를 기다리는 대형견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뒷다리 보행이 불편해 이곳을 찾았다는 반려견. 육안상으로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반려견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원래는 십자인대 수술하러 왔는데 진단을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근데 부분 단열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좀 뼈에 종양이 있어요. 주로 대형견에게 발생한다는 골육종은 공격적인 악성 종양으로 종양이 자라는 곳에 뼈를 융해해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오스테오사이코마라고 해서 골육종이라고 지금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수술해도 한 5, 6개월 정도로 돼 있어요. 반려견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장비 엑스레이 영상이고요. 흉부에서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요. 이게 오른쪽 다리, 이게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잘 못 써서 왔는데 뼈가 깔끔하고 경계가 명확하고 뼈 모양만 있고 그게 근육인데 근육 길이가 충분히 길어요. 좀 줄었죠. 거의 한 30mm 정도 줄었어요. 새로 자라난 뭔가 뼈가 새로 자라나 있고 위쪽도 새로 뼈가 자라나 있고 뼈 밀도라고 그래요. 뼈가 단단한 정도를 하는 하얀 정도가 여기 가면 어두워져요. 단면 영상만 보면 저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걸 회전시켜 보면 얼마나 심한가 알 수 있어요. 옆면에서 보면 요거는 뼈가 완전체로 돼 있고 여기는 뭔가가 자라나 있으면서 푸석거리죠. 쉽게 여기서 외력을 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외력을 가하면 부러지죠. 뭐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골육종이 의심이 되는 정도고 뼈에 생긴 암이에요. 뼈에 생긴 암이고 통증이 아주 심하죠. 아마 상당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뭐 최근에는 아파서 아예 디디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했을 거고 실제로 그렇고. 수술실로 향하는 반려견. 대형견인 만큼 의료진이 모여 전신 마취를 진행하는데요. 골육종이 의심되는 상황의 반려견.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다리 못 짚거든요. 아파서. 또 번질 거니까 일단 다리를 한쪽 왼쪽인데 왼쪽 다리를 전부 절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 종류를 검사 의뢰해서 종양 종류가 나오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항암제를 써야 되겠죠. 이걸 다 때리면 안 들어가잖아요. 이 통수 이상 크게 되면은 비행기를 못 타요. 제거하면은 그 종양세포가 여기 경계부에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반을 잘라도 안 들어가요. 이거 워낙에 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거 워낙에 크니까. 만약에 잘랐는데 안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잘라줘야 돼요. 골육종은 사지에 주로 나타나지만 두개골, 갈비뼈, 척추뼈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반려견과 같이 사지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 초기에 간헐적인 파행을 유발하고 심해지면 지속적 파행, 공격성, 식욕부진,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일부는 종양이 생긴 뼈의 약화로 골절까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반려견 수술이 진행되고 대형견의 나이가 많이 이제 된 애들한테 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대형견에서 발생을 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소형견에 잘 생기지 않은 병이에요. 그리고 절제를 하는 게 첫 번째 선택사항은 아니고요.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거지 뭐 전이가 된다거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치료법으로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골육종은 폐나 다른 뼈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흉부 방사선, CT 등을 통해 암이 전이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뭐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쓰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그 통증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지켜보기가 굉장히 힘든 병이고요. 그렇다고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쓸 수는 없고 얘는 약해지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절단이죠. 절단해서 아예 통증을 없애는 걸 하는데 이걸 절단을 한다 그래도 이미 종양세포는 어딘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로 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세포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 영상으로서는 이제 골육종이 확실히 의심이 되지만 이제 확정 진단은 조직학 검사예요. 병리 조직 검사를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동물 검사소에 보내는 거고 거기서 골육종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저희도 영상팀에서도 확실히 이제 골육종입니다라고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파행을 일으키는 원인 중 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고 전이가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려견이 다리를 절뚝이거나 만졌을 때 아파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명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항암제를 좀 같이 쓰든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면 좀 더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 속에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의사의 추천 정보 펫초이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잊지 마세요.